안녕하세요,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.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제가 좀 생각이 많기도 하지만 삼자 사기에서 이 삼자 사기라는 것에서 세 명이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판매자와 사기꾼과 피해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판매자란 사람이 사기꾼과 짰을 때, 판매자란 사람은, 아니, 이 사기란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인데, 판매자랑 관계를 형성했을 경우, 그러니까 판매자랑 이제 뭐 진짜 판매자랑 사기꾼이랑 짜게 되면은 판매자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신분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, 이 피해자라는 다른 사람이 계속 이 판매자라는 사람에게 난 보이스피싱 당했다라고 신고를 계속 해야 됩니다. 자,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판매자와 중간에 사기꾼, 그리고 밑에 피해자가 있습니다. 판매자가 이 사기꾼이라는 사람 만나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합니다. 뭐 이 사람은 물품을 넘겨주고, 이 사람은 물품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하고 계좌이체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도중에 피해자라는 사람이 돈을 넣은 것이고, 이 구매자라는 사람한테 돈을 넣은 것이고, 피해자라는 사람이 나 피해 당했으니 이 금액을 돌려달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은행 측에 신고를 넣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기란 것은, 이 사기꾼과 판매자가 짰을 경우에 이 판매자는 계속 피해자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모든 사람은 한번 이게 잘못된 것을 경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. 그런 행위에 대해서. 처음에 몰랐고 당했을 땐 그럴 수 있지만 그 한 번이 넘어가면은 이건 이만큼 위험한 거니까 깨닫습니다.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, 이 판매자라는 사람이랑 사기꾼이라는 사람이랑 짜게 되었을 때 이 판매자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기를 당했다. 그러니까 피해자 신분이 계속되면은 의심을 받는 걸 알 겁니다. 이 사기꾼이라는 사람은 워낙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알 겁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짜고 판매자랑 사기꾼이랑 짜고 사기를 치게 되면은 어쨌든 이 둘이 짠다고 쳤을 때는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, 자기 친구든 지인이든 이 사람을 계속 피해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짠 친구도 피해자가 된다는 걸, 자신의 신분이 이상해진다는 걸 아는데 이걸 이렇게 판매자랑 사기꾼이랑 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짜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은 계속 피해자 신분이 되고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이렇게 되면은 모든 전산의 기록이 남는데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사기꾼과 피해자 측으로 가면은 무조건 유리합니다. 모든 법은 피해자로 가면 유리합니다.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과 피해자가 이를 악용하고 둘이 결합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친구는 어쨌든 보이스피싱 한번 사기를 당했는데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이 사람은 어쨌든 피해자 신분입니다. 기록이 남는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 사람 신분에는 지장이 안 갑니다. 왜냐? 이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니까. 지능이 높던 낮던 이 사람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.
그 말로 드리면 지능 군대로 하면 의과사 제대를 한다고 하죠. 이제 일부러 군대 생활을 기피하기 위해서 의과사 제대, 쇼를 하고 제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처럼 이 사람이 지능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 지능을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연기를 합니다. 자기는 좀 모자란 척을 하거나 지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모자란 척을 하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. 계속.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피해 입는 것은 판매자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, 진짜 의심스럽습니다. 이게 판매자와 이 사기꾼과 구매자의 관계,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이렇게 막 이 판매자와 둘이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둘이 따로 연락해서 어떻게 그 시간 안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지,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판매자고 피해자가 있습니다. 사기꾼이 있습니다. 저는 판매자고 사기꾼이 있습니다. 저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사기꾼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.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몰랐죠. 근데 하지만 이 사기꾼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건을 넘겼습니다. 이 사람한테. 그리고 이 사람은 저에게 돈을 이체해 줍니다. 근데 알고 보니 제3자가 저한테 이체를 해주신 것이고, 저는 거기서 아무런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런 손 쓸 방법, 제 계좌는 물론 제가 평소 하던 제가 공장을 다녔던 인력소를 다녔던 하루 어떤 1급조차도 저는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. 저는 한마디로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. 제가 만약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제가 이 통장이 예를 들어서 통장을 빌려줬습니다. 이것은 그러니까 통장을 내 친구가 있어. 제가 판매자가 아니라 이제 A란 사람이고 B란 사람이 있는데, 제가 이 B란 친구한테 통장이나 대포 통장이나 카드로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친구하고 해서 한 달에 돈 얼마를 주기로 약속하고 빌려줍니다.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됐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가 이 친구가 저를 이용해 먹은 겁니다. 제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, 자기는 중간에서 이제 이 사람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받고, 이 사람은 그 돈을 인출을 하던, 인출책을 말하던, 고이 말하는 게 인출책을 시키던 이 금액을 중간에서 회수합니다. 그러면 이 사람 통장이 정지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중고나라나 이렇게 물품을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. 요즘에는 특정 신종 사기라고 해가지고 물건 거래를 하면서 이제 3자라는 사람이 이 두 명이 결합을 하고 이제 아예 작정을 하고 치면은 판매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, 그리고 여기서 이걸 꼭 알으셔야 되는데, 둘이 이렇게 판매자가 있고 사기꾼이 있으면 판매자가 사기꾼한테 물건을 넘겨줬다, 정상적으로 넘겨주고 정상적인 거래가 있다고 하고, 제 이런 피해자가 있는데, 피해자가 이 사람한테 신고를 했는데 판매자가 피해를 보는데 왜 이 판매자가 계좌 정지를 먹으면서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겁니까? 왜냐, 이 사람이 신고한 거는 이 다른 사람과 사기꾼과 따로 연락을 했을 텐데, 짜고 연락했던 안 했던 1차적인 피해는 이쪽에서 있습니다. 1차적인 피해는 여기서 있고, 또한 이 피해자라는 사람의 과실입니다. 피해자라는 사람이 과실을 봐서 어떻게 보면 판매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. 이거는 결론적으로는
이 판매자, 구매자, 사기꾼 3명이 있는데 이 사기꾼이란 사람을 잡게 된다면, 아니 이 대포 통장 대여해주거나 빌려주거나 대포폰을 해주거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우리나라 법에서 매장을 시키거나 강력한, 진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상이 아니라 진짜 그 이상으로 하는 강력한 법이 좀 추진이 되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런 금융사기 등등 여러가지 사기는 절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. 제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조금이나마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고,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, 좀 이렇게 뭐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또한 변호사 사무실도 있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 청할 곳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잘 도움 청하시고 이 상황을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